네, 안녕하세요. 오프닝벨 2부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시장을 확 사로잡은 이슈와 함께 특별한 오전장 투자 전략에 대해서 또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최동기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테슬라 주가가 뉴욕 증시는 빨간불을 켰는데 불구하고 주가는 또 하락을 했어요.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까 뭐 일부에서도 우리 김기성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보면은 이제 테슬라가 그동안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원래 주가 자체가 이제 대시세를 나면은 언젠가는 이제 조정이 오거든요. 네. 이 조정이 지금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조정이 그러면 향후에 우리 투자자들은 언제 다시 반등할 것인가. 근데 원래 대시세가 나면은 기간이 길수록 그다음에 그 상승률이 클수록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좀 조정이 조금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되는데 뭐 원인은 아시겠지만 뭐 5가지로 일단 할 수 있거든요. 네. 첫 번째는 일단은 퍼 자체가 굉장히 높다는 거. 지금 뭐 거의 1000까지 갔었던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되면 좀 너무 고평가 아닌가 두 가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죠. 지금 네. 유럽에서도 일단은 점유율 1위를 뺏겼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도 워낙 이제 그쪽에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워낙 그 경쟁률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미국에서도 점점 이제 경쟁률이 치열해지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전통의 그 우리 자동차 업체들이 일단 전기차에 이제 앞으로는 올인할 것이다. 그래서 점유율이 앞으로는 계속 점점 낮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죠. 그건 어차피 뭐 차입 비용이 늘어나니까 그건 네.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지난번에 얘기한 비트코인 투자한 거. 맞습니다. 그때 아마 우리 정상적인 사고로 봐서는 조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이거는 이슈가 될지 모르겠는데 뭐 촬영용 반도체 부족 이런 얘기 있지만 그거는 네. 이제 잘못된 얘기 같아요. 아, 그래요? 촬영용 반도체는 일반 내연기관 어떤 반도체보다는 가격이 한 100불 하는데 일반 내연기관차는 1불밖에 안 오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전기차 관련 반도체는 제가 볼 때는 부족하다는 건 말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볼 때는 4가지 이유 때문에 좀 약세를 보이지 않나 네.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5번째 이슈가 잘못됐다라고 이제 어떤 다시 뉴스가 정정 보도가 나온다거나 이런 이슈가 있으면 향후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그래도 아직은 4가지 이슈가 남아 있다.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오프닝벨 2부 테슬라 주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들어봤고요. 이 시각 증시 상황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우리 시장이 장 초반에는 좀 갈팡질팡 길을 잃은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한 10시 구간 지나니까 상승 쪽으로 좀 자리를 잡는 느낌입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0.71% 상승불 켜내면서 3047포인트 선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0.3% 아까보다 그래도 조금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926.22포인트 선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외국인이 다시 매수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외국인이 276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도 매도세를 조금 줄였습니다. 297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연기금에서 오랜만에 매수세를 늘려가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매수세를 소폭 줄였네요. 40억 원대 각각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도 한번 살펴보시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 4거래일째 연속 가고 있습니다. 기관이 120억 원대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550억 원대 각각 동반 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700억 원대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코스피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네, 먼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82,500원 선 지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14만 1,000원 선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가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를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1.59% 상승하면서 38만 3,5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은 그래도 조금 부진한 모습인데요. 현대차가 0.21%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23만 4,500원 선에서 흐르고 있고요. 삼성 SDI는 1.19%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66만 3천원 선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반대로 카카오는 오늘 0.11% 소폭 하락하면서 47만 5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현재 0.31%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11만 8,8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반대로 강보합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만 8,600원 선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HLB가 오늘 2.38%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7만 8,100원 선에서 현재 흐르고 있고요. 게임주 오늘 모습을 좀 달리하고 있죠. 펄어비스는 0.275% 하락. 카카오 게임즈는 0.39%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눈에 띄는 건 SK머티리얼즈인데요. SK머티리얼즈 현재 4.23% 급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33만 2,600원 선에서 흐르고 있고요. 오늘 시즌도 강한 탄력 가져가고 있습니다. 3.34% 상승하면서 12만 7천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조그룹 관련주부터 살펴볼 텐데요. 오늘 소액주주 연대가 사조그룹의 대주주를 견제하고 또 오너 리스크를 감수하기 위한 법률 자문을 체결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조식분은 현재 18.8%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조 대린도 5%대 강세 가져가면서 17만 9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조 오양과 사조 동아원, 거기에 사조 산업까지 모두 3에서 4%대 강한 탄력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특징주도 한번 살펴보시죠.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이제 이 로블록스가 10일에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직상장이기 때문에 공모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지만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제 직상장을 앞두고 관련주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익시스템 3.76% 상승을 켜내고 있고요. 19,300원 선에서 이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한빛소프트는 잠시 좀 힘을 또 잃었네요. 1.61%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CMS 에듀와 M게임 모두 다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다시 한번 포착됐습니다. 네, 이어서 해운주까지 한번 살펴보시죠. 계속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경기 민감주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해운주는 현재 운임 상승과 함께 또 벌크 업황이 또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시장의 관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HMM 현재 1.37% 빨간불 켜내면서 22,250원 선 현재 흐르고 있고요. 펜오션도 3.73% 강한 탄력 받고 있습니다. 대한해운도 6.98% 급등을 하면서 3,600원 선 현재 흐르고 있고 KSS 해운까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경기 민감주들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 보고 오셨습니다. 바로 말씀 좀 이어볼까요?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늘은 주말에 이제 미국 시장이 크게 상승하면서 이제 기대감이 컸는데 아마 우리 시장은 아직 기대만큼 그렇게 못 오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일본 시장은 좀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일본 시장이 오르면서 일단은 좀 이따 개장될 이제 중국 시장 흐름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들 일단 중국 시장이 좀 지금 양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거기서 네. 오늘 좀 더 어떤 좋은 뉴스가 나오면은 일단은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달러가 좀 강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렇죠. 오늘도 환율도 거의 이제 1,130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제 환율 흐름이 이제 일단은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 주 목요일이 이제 선물 옵션 만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거기 선물이 거의 한 4조 4천억 정도 순매도거든요. 그게 과연 롤오버가 될지 아니면 청산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뭐 옵션에 있어서도 일단은 하방으로 일단은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불안한 가운데 아마 그래서 그런 영향 때문에
지수가 좀 더 오를 수 있겠지만 지금 제한적으로 상승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 상황에 이어서 또 상승률이라든지 하락률 관련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할 종목들이 있을까요? 일단 오늘 뭐 지금 오르는 업종은 이제 철강 업종들이 좀 오르고 있죠. 그래서 보면 이제 중국의 철강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사실 저도 이제 포스터 이런 종목 보면은 이렇게 강하게 한 하루 이틀 오르다가 이렇게 이어지질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떻게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핫한 이슈는 이제 정치인 관련주가 되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보면은 주말에도 뭐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지만은 이러한 거 정치인 테마주가 일단은 뭐 대선까지 이어질지 아니면 이제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선거가 있는데 그때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은 어떤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이슈보다는 어떤 대선 관련 이슈, 정치인 관련 이들이 오른 것 같아서 이런 종목들을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데 일단은 뭐 그 손절을 좀 이렇게 높게 가져가고서 한번 투자하면은 조금이라도 하면은 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지금 뭐 이제 경영권 관련한 이제 사조 대림 뭐 이 그룹이 있는데 사실 지금 사조 대림 그룹은 시초가 대비 좀 지금 약간 하락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네. 이런 것들은 과연 이제 오후까지 어떤 상승세가 이어지면 모르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주저앉으면 오히려 또 크게 하락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이런 어떤 테마주를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항상 테마주는 조심해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지금 또 눈에 띄는 종목에 대해서도 짚어주셨는데요. 저희는 잠시 뒤에 좀 더 매력적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네, 아침을 여는 증시 오프닝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어서 최동기 전문가만의 또 특별한 시각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이죠. 이슈킹 코너인데요. 오늘은 어떤 가격으로 또 진입을 하면 좋을지 적정 주가 흐름을 또 알아볼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세워보려면은 한 주간에 또 어떤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또 하락을 했는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월요일인 만큼 지난주 상승했던 상위 10종목을 또 분석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바로 말씀 이어가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지난주 3월 2일부터 3월 5일까지 이제 날짜별로 해서 상승률 상위 10종목들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겹치는 것도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이해해 주시고요. 일단 3월 2일은 이제 특징 세타가 뭐냐면 이제 자동차 부품 해가지고 네. 이제 아이오닉 5가 유럽에서 이제 사전 계약 물량이 이제 완판됐다 이런 뉴스를 해가지고 상승했는데 일단은 자동 아이오닉 5 관련주는 일단 대원산업, 현대공업, 세동, 구형테크, 두월, 한원시스템, 성창오토텍, 세원, 코아시아, 세코닝스, 뉴인텍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그 테마주에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게임주는 이제 중국 정부가 한국 게임에 대한 이제 판호 접수를 재개했다는 메시지가 이제 발송이 됐다. 그런 뉴스에서 이제 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들은 이제 한빛소프트, M게임, 네오이즈 홀딩스, 조이맥스 뭐 이런 종목들이 게임주인데 게임주는 또 뭐 메타버스가 또 관련되는 종목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특징 세타는 이제 윤석열 정치 테마져 가지고 이제 뭐 검찰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에 대해서 이제 어떤 좀 비판을 하면서 이제 이런 윤석열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있던 관련주들은 덕성이나 덕성 우선주, 서현탄메탈, 서현이야, 제일테크니스, 모비에스 전자가 있는데 이제 매출 후에는 또 이게 종목들이 많이 확산이 돼가지고 네. 이제 새로운 종목들이 또 상한가를 일단 기록하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백신 관련주들 해가지고 이회국의 슬로바키아가 이제 러시아 백신 200만 회분의 어떤 도입 소식의 강세를 보이는데 이 종목들에 이제 보면 이트론, 이화전기, 이수, 에칩스, 바이넥스, 이 브라더스인데 사실 오늘 이제 문제는 바이넥스에 대한 악재가 나왔죠. 지금 네. 뭐그 용량을 조작했다라 가지고 바이넥스가 거의 뭐 아침에 한 마이너스 한 15%까지 갔다가 조금 전에 좀 약간 회복한 것 같은데 일단은 네네. 일단 바이오주에 대한 어떤 악재가 또 나왔기 때문에 아마 바이오주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날 3월 2일 날 이제 가장 많이 오른 종목 이트론 역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러시아
코로나 백신 관련주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국 코러스에서 이제 위탁 상장하는데 이트론, EID에서 이하 전기에서 이제 출자를 했다 이렇게 나오면서 일단은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이제 두올은 이제 아시다시피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총이 1,300억대 기업으로서 이제 시트 사업을 하죠. 그래서 이제 아이오닉이 유럽에서 사전 계약이 완판이 됐다 소식에 이제 급상승했는데 사실 보면 이제 두올이라는 종목은 최근에 보면 이제 거의 3,000원대에서 몇 년 동안 이제 박스권으로 횡보했던 종목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보면 이제 현대 자동차의 어떤 시트에 이제 납품하는 거의 뭐 반독점, 독과점 업종인데 사실 보면 이제 전에 보면 우리 그 이명박 그 우리 대통령이 보면 이제 뭐 다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랬죠. 그거 어떤 뭐 이제 경쟁 구도였는데 사실 다스는 이제 현대차가 어떤 납품받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러한 어떤 두올이라는 종목이 이제 어떤 부각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두올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나쁘진 않은 종목인데 그동안에 이제 좀 어떤 소외를 받았어요. 소외를 받았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가 이제 크게 오르는 상태인데 아마 두올이라는 종목은 어차피 우리가 아마 시트에 있어서는 현대차에 거의 뭐 독점적으로 납품하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도 우리가 조정받을 땐 한번 관심 있게 한번 편입해도 좋은 종목이라 일단 네.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빛소프트는 이제 게임주죠. 그래서 시총이 1,200억대 게임 개발 사업인데 이제 메타버스 부각이 되면서 일단은 주가가 이거 외에도 뭡니까? 중국에서 판호 재개됐다라 가지고 이 종목은 이제 그 호재가 두 가지 겹친 거죠. 메타버스 관련주 하면서 네. 중국 정부에서 판호 재개해가지고 역시 상한가에 일단은 동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리더스 기술 투자는 뭐 지난번에도 계속 상한가 갔다가 계속 빠졌다 해서 뭐 급등락이 계속 반복되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제 창투사 관련주가 되면서 이제 900억대 시총 창업 투자 사업을 했는데 일단 이 회사는 이제 뭐 제넨셀에 대한 어떤 투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실적이 일단은 흑자 전환이 됐다. 턴 어라운드 됐다. 이런 호재 속에서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무려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1,370% 증가했다. 그래서 상한가 대열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다음 이하전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자 부품주죠. 시총이 이제 1,800억대 전원정치 사업인데 역시 이제 러시아 백신 관련주로 해서 우리가 뭐 계속 많이 제가 언급했던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동일 제강은 이제 철강주죠. 시총이 500억대 사실 뭐 시총이 1,000억대 안 되면은 사실 투자하기 이제 어렵거든요. 맞아요. 어떤 뭐 유동성 문제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종목도 이제 가덕도 신공화 특별법이 이제 통과되면서 이제 간신을 받으면서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어쨌든 뭐 철강 업종 자체도 좋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복합돼가지고 상한가 대열에 합류를 했고요. EI도 마찬가지로 이제 러시아 네. 백신 관련주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SGA라는 종목 이거를 뭐 SGA라고 뭐 스가라고도 하는데 일단 소프트웨어 관련주고요. 시총 역시 400억대인데 이제 지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상화폐 관련주 해가지고 이런 어떤 개별 종목으로 해서 일단 움직인 종목이 스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식품은 이제 뭐 약간 좀 테마가 좀 이제 오래된 듯한 이제 쿠팡 관련주들이 한동안에 이제 지배를 했었는데 약간 좀 퇴색하는 모습인데 서울식품이 다시 이날 27% 급등을 했는데 이제 쿠팡에 이제 피자하고 쿠키를 납품한다 납품한다는, 그래가지고 네. 이제 좀 많이 급등을 한 종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대원산업 역시 이 종목도 이제 시트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부품인데 일단은 아이오닉 관련주 하는데 이 회사는 이제 아이오닉보다는 기아차 카니발 차종에 이제 독점적으로 이제 공급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대원 산업이 또 25%대 일단 상승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월 3일로 넘어오면 이제 이때는 또 특징 세타가 수소차 관련주에 가지고 이날 이제 어떤 소식이 있었냐면은 현대차하고 이제 SK가 이제 뭐 동맹을 맺었다는 거면서 이 외에도 뭐 하나, 효성, 포스코 등 대기업이 수소 경제 전반에 무려 43조 4천억에 대한 어떤 투자를 추진한다. 이 소식에서 이제 수소 관련주들이 올랐는데 일단 관련 종목들은 두산 퓨얼셀, S퓨얼셀, EM코리아, 에코바이오, 한국가스공사, 효성중공업. 사실 보면 이제 지금 한국가스공사가 이제
그 가스에 대한 어떤 그 유통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 한국가스공사가 이제 가스보다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름을 수소가스공사로 바꿔야 된다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효성중공업은 뭐 여러 가지 아시겠지만 그룹 자체가 뭐 효성 첨단 소재라든가 이런 종목들 해가지고 수소 쪽에 계속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효성그룹입니다. 네. 그다음 이제 메타버스는 이제 요새 핫한 거죠. 원래 이제 가상현실인데 이게 이제 이름이 약간 좀 진보적으로 돼가지고 이제 메타버스가 되는데 결국 이제 메타버스 시장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관련 기업인 로블록스가 이제 오늘 10일이니까 이제 내일 모레 일단 그렇죠. 네.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죠. 그래서 이 종목들을 보면 이제 굉장히 이게 같은 섹터지만 이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유니티 관련해서는 MK놈하고 CMS 에듀. 네. CMS는 이제 교육 관련주인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M게임도 또 우리 게임주지만 여기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선희 시스템은 마이크로 OLED 장비에 관련되고. 그다음에 이제 IM은 피코 프로젝터. 그다음에 에이트온은 이제 그 영어와 콘텐츠가 있어요. VR 네. 뉴욕 스토어에 굉장히 큰 그 저 플랫폼인데 아, 그렇죠. 여기 이제 에이트온이 이제 그런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칩셋 미디어는 이제 비디오 IP를 공급하는 회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YJN 게임스는 이제 가상현실, 동은 언어텍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알체라는 일단 네이버 Z의 모회사. 스노우가 동사의 최대 주주로 이슈로 해서 이제 알체라가 또 최근에 많이 또 급부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JMT는 디스플레이 관련 PBA 부품 공급. 그다음에 한빛 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이제 메타버스 관련 테마로 지금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치 테마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네. 이제 이날은 또 사료, 농업 관련주들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되고 있는데 일단은 주요 곡물에 대한 3월 조기 경보 지수가 경계 단계를 설정을 했다가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생명자원, 팜스토리, 이지바이오, 현대사료, 아세아테, 농우바이오 뭐 이외에도 여러 종목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몇 개 종목을 뽑아왔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쿠팡 관련은 이제 이르면 이번 주 11일 날 또 상장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종목들이 등장하죠. 미래생명자원은 이제 쿠팡에다가 사료, 그다음에 이제 NC트로는 이제 쿠팡 PB 공급에 이제 쌀을 공급하는 회사가 있어 한겨물산이라고. 네. 이제 거기에 이제 지분을 출자해 가지고 또 NC트론이 부각이 됐어요. 그다음에 쇼박스 MBT는 또 포인트 플랫폼 사업해 가지고 또 새로운 종목들이 쿠팡 관련주래 가지고 또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M게임은 이제 게임주인데 시총이 1,700억대 게임 개발 사업. 그 메타버스가 이제 부각되면서 올랐죠. 그래서 일단은 뭐 순환매로 보는데 어차피 게임주에 했던 우리 중국 판화 관련해 가지고 일단 M게임은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다시 또 상한가에 합류를 했고요. 선희시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디스플레이 관련주인데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로 부각이 됐죠. 그래서 시총은 한 1,600억대인데 이날 상한가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제주은행은 이제 은행주 중에 시총이 2,600억대인데 지금 은행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네. 지난번에 이제 최대 주주가 신한금 비인데 지난번에는 이제 어디예요? 그 네이버에서 인수설이 아마 나왔었는데 부인이 네. 됐고 이번에는 또 넥슨에서 이제 인수설이 있었는데 이제 부인 공시가 나왔거든요. 네. 하루라도 이제 계속 M&A에 오른다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그 최대 주주가 어떤 매각 의사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누가 인수를 하든 일단 제주은행은 좀 좋은 회사들이 인수를 하면 좀 더 주가에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사실 M&A 테마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그 결정되기 전까지 주가가 오르는데 만약 결정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뉴스에는 이제 팔아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잘 우리가 접근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스타코는 이제 건설 관련주인데 시총이 또 500억대밖에 안 돼요. 그래서 분양 교육 사업인데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제 기본주택 공급 발언을 이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움직인 종목이 네. 되겠습니다. 이제 미래생명자원 아까 말씀드렸죠. 곡물 사료여 가지고 시총이 1,000억대인데 이 종목은 또 사료, 펫푸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쿠팡에 이제 어떤 펫푸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주해 가지고 또 이슈가 몇 개 엮이면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서현은 이제 윤석열 관주인데 이 회사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총이 2,400억대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CMS 에드는 이제 교육 관련주죠. 시총이 1,100억대 되는데 일단은 우리 메타버스 관련주 순환매인데 유니티 소프트웨어와 글로벌 인터랙티브에서 어떤 교육 플랫폼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뉴스로 해서 일단 올랐고요. 이제 화일약품은 이제
개별 종목으로 올린데 시총이 3,600억대인데 이제 무상증자 결정 소식에서 일단은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IM은 이제 역시 메타버스 관련주인데 시총이 400억대 강 모델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테크노스는 역시 건자재주인데 시총이 700억대 테크 플레이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윤석열 관련주를 해가지고 18%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3월 4일 날도 이제 역시 이제 윤석열 테마주가 계속 오르는데 이때 이제 여기 줄친 종목들이 새롭게 부상이 된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네. 보면 애니능률이라든가 그다음에 진도, 태양금속, 펜엔터테인먼트, UST, 웅진, 아이크래프트가 또 새롭게 이제 군을 형성하면서 이런 종목들이 또 부각돼서 올랐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이재명 테마도 또 질서라 다시 올랐는데 이제 에이텍TN, 에이텍 그다음에 오리엔트 전공 뭐 다 아시는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날 또 서울시장 후보로 오세훈 이제 후보가 됐다는 얘기에서 이제 진양 그룹들 화학이라든가 폴리 이런 종목들이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그룹주에 가지고 이제 아리엔테의 그 리튬 호수 있었죠. 네, 거기에 그렇죠. 이제 뭐 3천억 투자했는데 거의 뭐 100배 35조. 수익이다라 가지고 네. 이게 이제 뭐 그게 거품이다 아니다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포스코 엠텍하고 포스코 케미칼 같이 이제 상승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때 이제 상한가 친 종목이 이제 포스코 엠텍이죠. 이제 철강주로서 이제 시총이 이제 3,600억대인데 이제 철강 부원료를 이제 생산하고요. 그다음에 포장 사업을 했는데 역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염호 호수의 어떤 가치 부각을 해서 올랐고요. 그다음에 서현은 이제 윤석열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애니능률도 이제 새롭게 이제 부각이 됐죠. 이제 교육 관련주인데 시총은 이제 700억대인데 여기 이제 임원이 또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갖다 붙이 좋아하는데 이제 파평윤 씨 해가지고 네. 또 이 종목이 또 이렇게 애니능률이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덕성 뭐 말씀드린 거. 그다음에 이제 손오공 이제 왕구 관련주죠. 네, 시총은 그렇죠. 600억대에서 이제 왕구 게임 사업인데 이제 디즈니 OTT에 어떤 한국 기담해가지고 이제 디즈니 출신 사내이사가 이제 입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네. 디즈니 캐릭터 왕구 사업, 그다음에 디즈니 관련이 부각되는데 사실 이제 이런 왕구 관련주는 또 우리가 이제 어린이날을 앞두고서 또 이렇게 오르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는 조금 더 3월달에 좀 오르는 거 봐서는 좀 일찍 또 부각이 되지 않나 네, 생각이 계약 되는데. 시즌을 앞두고 좀 오른 것 같기도 하네요. 글쎄 그런 네. 거 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현 탄메탈 역시 이제 윤석열 관련주가 되겠고, 그다음에 서현이야 마찬가지로 간만우 이제 통신 어떤 장비주인데 네. 시총이 800억대 이제 안테나 사업을 하죠. 근데 이제 중국의 하이난 면세점 사업자 은호테크와 약 220억의 물품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이제 23%로 하는데 이제 간만우는 한동안 한 3년 전에 이제 상장 폐지 그 위기까지 갔었어요. 그때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상장 그 뭐 감사 보고서에 대해서 어떤 의견 거절이 나와가지고 이제 상장 폐지까지 갔었는데 그 직전 갔는데 이제 투자자들이 뭐 소송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살아난 기업이에요. 살려낸 하여튼 기업이군요. 뭐 생명력이 좀 긴 기업이 그러네요. 간만우인데 사실 그때 이제 상장 폐지 그때 얘기 나왔어요. 주가 자체가 뭐 우리가 동전주라면 상관이 없는데 주가가 꽤 높았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그때 한 5천 원 이상에서 10,000원 사이로 기억이 나거든요. 네. 뭐 지금은 제가 가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간만우가 그러한 어떤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이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네. 한국 테크놀로지 일단 뭐 임원이 서울법대 동기다 그래가지고 이제 윤석열 관련주로 해서 23% 올랐고요. 제일테크노스도 마찬가지로 일단 윤석열 관련주 보면은 지난주에 보면은 일단 정치인 테마가 이제 많이 상승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3월 5일 날은 어떻게 됐나요? 아기상어 관련해 가지고 이제 스마트 네. 스터디가 나스닥 상장 추진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삼성 출판사하고 토박스 코리아 이런 종목들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쿠팡 관련돼 가지고 이제 NBT, KCTC 이런 종목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자 실적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하나기술이 주당 일주 무상 증자가 있었고, 그다음에 해성 오티스는 이제 제3사 배정 유상 증자. 흥국이나 크루스타 핸디소프트 이제 실적 관련해 가지고 네. 일단은 부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대 퓨처넷 이게 현대백화점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디어주 시총이 5,500대인데 이제 지상파 방송 사업화인데 이제 뜬구름없이 이제 뭐 전기차 충전소를 한다라 가지고 이제 주주총회 안건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날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뭐 그러한 어떤 뭐 좋은 어떤 그 뭐 현대백화점하고 어떤 시너지를 글쎄요 뭐 이게 시너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신사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해가지고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애니능률이 이제 교육 관련주인데 갑자기 이제 또 윤석열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이날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포스코엠텍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리엔타 리튬 호수 해가지고 이날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이제 사저산업은 이제 음식료죠. 다시 아시겠지만 이제 네. 시총이 2,300억 대 이제 원양 사업을 당연히 하겠죠. 근데 이제 소액주주 연대 법무부인 원앤 파트너스와 사조산업 경영 참여를 위한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소수 주주들하고 연대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어쩌면 이제 이게 M&A까지는 안 되지만 이제 목소리를 높은 거에서 그러면 뭔가 주주 환원 정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연 이제 이 상승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침 그 동시효과 대비 조금 이렇게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서 밀리다 보면 이제 실망매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다시 만약에 시초가 대비 오르지 못하면은 또 크게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종목도 사조물이 관련 종목 여러 개 있는데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이제 MBT는 이제 광고 관련주입니다. 시총이 2,500대 종목인데 이제 모바일 광고 사업을 하는 종목이 되는데 일단은 이제 쿠팡 상장 관련해 가지고 쿠팡하고 이제 포인트 플랫폼 제휴를 했다 해가지고 이제 이날 20%대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삼성출판사는 이제 원래 그 아기상어인데 네. 아기상어가 이제 몇 년 전에 또 삼성출판사가 계속 오른 적이 있었어요. 뭐 네, 상한가 그랬어요. 치고 네. 뭐 기억나시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보면은 핑크퐁 제작사 스마트 스터디가 이제 나스닥에 상장한다. 이 뉴스는 이제 그 전에도 나왔었는데 오늘 이번에는 뭐 상한가를 기록은 못했지만 이제 20%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기술은 이제 무상증자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기는 이제 기계주죠. 시총이 4,900억 되고 2차 전지 설비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일단은 20%대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펜 엔터테인먼트 이제 미디어주고 시총 2천억 대고요. 이제 방송 프로그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서현의 뭐 어떤 서현이라는 종목이 이제 윤석열 관련주인데 거기에 유재만 일단 사회이사를 선임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윤석열 관련주로 또 묶이면서 약 19%대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KPN테크는 이제 화학주인데 시총이 약 4,500억 대에서 이제 도금 및 도금 설비 사업을 하는 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투자회사인 어떤 휴머니젠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3상 결과 발표가 나오면서 이제 FDA 신흥 신청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뭡니까 코로나 관련주로 또 부상이 되면서 KPM테크가 이제 10% 올랐는데 사실 이제 이런 또 화학주가 또 뜬금없이 이제 뭐 코로나 관련했는데 이제 뭐 자회사나 투자회사에서 일단은 이제 좋은 어떤 뉴스여가지고 이제 올랐는데 과연 이제 이게 성공할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구형테크는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자동차 부품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아차 이제 부품 사업 관련주인데 사실 이제 지금 뭐 기아차에 뭐 조지아 공장하면서 뭐 애플카 얘기 나오다 쑥 들어갔는데 그러니까요. 사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지금 뭐 기아차 지금 흐름 자체가 이렇게 뭐 이제 그때만큼 이제 탄력은 없죠. 많이 이제 좀 주가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는데 관련해서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다 같이 조금 이제 큰 좋은 흐름을 못 보이겠는데 일단 구형테크는 이날 그래도 약 19%대 상승을 했죠. 그래서 아마 또 이제 이런 어떤 기아 애플카가 아주 완전히 끝났다고 보진 않거든요. 네. 지금 볼 때 어느 정도 또 부각이 되면 또 이런 종목들도 다시 한번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가 이제 몇 종목을 좀 세부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첫 번째 종목이 이제 두올이 되겠습니다. 네. 두올은 이제 1983년에 설립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은 코스닥이 아니라 거래소 종목입니다. 그래서 2016년 7월에 유가증권 우리 거래소에 상장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동사는 자동차용 내장재 원단이라든가 시트 커버링, 에어백 쿠션 동의 상품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이제 계열 회사가 이제
두올 산업하고 두올 물산을 매각을 했는데 사실 그때 보면 이제 두올하고 두올 산업 봤을 때 두올 산업이 막 그때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상한가도 몇 번 치고 했는데 네. 요새는 모르겠네요. 두올 산업이 어떻게 됐는지. 그때 사실은 두올이 더 모해사고를 했는데 두올은 못 오르고 이제 두올 산업이 많이 올랐던 것 같은데 이제 최근에 이제 두올이 부각을 좀 받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최첨단 섬유 각용품은 우분, 니트, 트리코트, 시트 원단을 제조하며 천연 및 인조가죽 시트와 네. 에어백 쿠션을 생산한다. 그래서 원단 사업부는 국내 차종뿐만이 아니라 중국 및 유럽 지역의 차종 수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의 경우 고객사 원단 업체 중 시장 점유율이 무려 9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경우에도 일단 두올의 어떤 인기는 좋다 이렇게 되고요. 네. 근데 실적하고 전망에서 2020년 작년에 이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비슷했어요. 4,658억대고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은 오히려 줄었어요. 205억 그래서 25% 줄었는데 과연 이제 올해는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결국은 이제 아이오닉 우리 그 수혜 예상 해가지고 이제 되는데 일단 이달부터 현대차의 어떤 그 아이오닉 친환경 시트 커버를 이제 양산 및 공급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번 수주를 통해서 두올은 향후 5년 동안 해당 모델만으로 어떤 약 1,200억 정도의 어떤 매출론을 이제 확보를 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는 전기차 56만 대를 판매해서 지금 이제 점유율을 지금의 2배 이상으로 올린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현대차는 친환경, 경량화, 내연성 등 우수한 특성의 원단 소재 적용과 세련되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통해 전기차를 포함한 미래 모빌리티 차종에 적합한 시트 제품을 개발 중인데 보면은 전기차는 결국 이제 배터리인데 이게 이제 무게가 가벼워야지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네. 경량화 작업하는데 그 중에 이제 시트도 하나의 이제 구성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속 현대차하고 이제 계속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올 측은 이제 업계 선도부로서 차종에 상관없이 고객사의 명성과 눈높이에 맞는 최고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자기네가 회사의 어떤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뭐 어떤 후속적으로도 어떤 모델이 나온다 하더라도 두올에게는 분명히 호재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회사는 이제 시총이 1,394억이고 매출액은 4,259억, 영업이익이 276억, 그래서 퍼가 8.59, 상대적으로 이렇게 높지 않고요. 보시면 이제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우리 코스피의 운수 장비에 비해서 굉장히 퍼가 낮은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두올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수급이 일단은 이제 3월 2일 날 상한가를 기록할 때 보면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 특히 이제 투신이 많이 산 모습이 나오죠. 3월 그러네요. 2일자 이렇게 보시면 네. 나오고요. 뭐 차트는 이제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뭐 3,000원, 3,500원 하던 주가가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4,000원대 박스권을 돌파하더니 5,800 거의 6,000원대까지 갔는데 지금 이제 거의 5,000원대에서 일단은 한 단계 레벨업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종목을 좀 포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근데 미리 포착을 하지만 이게 네. 2년 동안 기다리려면 그러니까 얼마나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는 그렇죠. 거죠. 네, 항상 이렇게 뭐 묻어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2년을 네. 뭐 기다리겠습니까? 네, 그렇죠. 너무 네. 단타를 너무 많이 치시다 보니까 다들 이런 종목 가져가시기가 쉽지는 않은 근데 것 같습니다. 단타가 어쩔 수 없는 게 요새 뭐 하도 주식 투자자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뭐 카톡방 이쪽에 전문가들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네, 거기에 이제 뭐 카톡방 저도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이제 보통 이제 3%그 수익 나면 바로 매도를 하는 거 신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부 다 이제 초보자들이고 뭐고 뭐 3%에 익숙해 있고 3%. 그다음에 이제 사실 뭐 작년에 보면 이제 삼성전 이런 대형주들이 대시세를 냈는데 그거는 이제 거의 몇 년 만에 오는 그런 기회거든요. 네. 사람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이런 종목들이 오르니까 다 수익을 받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삼성전자도 고점 대비 10% 정도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다 우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게 또 아니구나 이제 전략을 바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또 카톡방에 기웃거려가지고 또 전문가들이 또 주는 종목 하다 보면 또 여기는 전문가들도 이제 자기 어떤 회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네, 뭔가 수익이 나야 되니까 그렇죠. 뭐 이런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어차피 이제 단기적인 그런 어떤 효과를 보기 때문에 단타를 좀 이렇게 유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네. 카톡방에서 뭐 삼성전자 추천하겠습니까?
이런 테마죠 해가지고 그렇죠. 이런 제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좀 이렇게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M 게임은 이제 메타버스 및 중고 판호 재개된 수혜 기대인데 비대면 시대 혜택해가지고 이 회사는 99년에 설립이 됐고요. 네. 2008년에 코스닥에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게임 소프트웨어를 영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 매출의 99.47%가 온라인 게임 분에서 발생이 돼요. 그래서 국내 이공은 포털 사이트 N게임에서 서비스를 하고요. 네, 열혈 강호, 나이트, 이터널 시티, 영웅, 기원 등이 주요 게임이 되겠습니다. 전 장르에 걸쳐 40여 종의 게임을 서비스 중에 있고 연간 매출 20억 이상 게임이 4개나 있다. 그래서 네. 양호한 수익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건데 작년에 이제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그래서 매출액이 424억, 영업이익이 이제 110억으로서 일단은 와.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러네요. 또 메타버스 관련주죠. 메타버스는 이제 우리 메타 플러스 이제 유니버스의 합성어죠. 그래서 이제 가상현실의 어떤 거 진보된 그런 개념인데 사실 이제 게임 엔진의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불리는 유니티와 네. 일단은 웹상의 인터랙티브 3D, iOS, 안드로이드 콘솔 등에 제작되는 유니티 개발 플랫폼을 공급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어떤 마스터 라이선스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때까지 이제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 산업 규모가 앞으로 어떻게 것인가 해서 2025년에 약 한 315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게 굉장히 이제 발전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이런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지금 뭐 움직이기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장기적으로 봐서는 뭐 지금 매수를 해도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게임주 관련해서는. 그다음에 이제 괜찮다는 올 거죠. 4월부터는 여름 시즌까지 이 동사의 어떤 대표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과 게임 성과 그래픽을 모바일 환경에 녹인 이제 모바일 어떤 그 제품을 네. 태국과 베트남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진열혈 강호 이제 진짜가 들어갔어요. 네. 뭐 진실인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다음에 이제 상반기에 이제 자체 개발 메카닉 3인칭 슈팅 게임 배틀 스티드를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팀의 이제 얼리 액세스로 선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IP 제휴를 통해서 개발 중인 자사의 PC 드로이안 온라인도 상반기 내에 이제 모바일 버전으로 출시를 한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전에 보면은 이제 요새 저는 이제 지하철을 많이 타고 다니는데 보면은 지하철에서도 이제 요새는 여자분들도 게임을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하시죠. 그래서 지금 네. 보면은 아마 게임이 계속 이렇게 좀 성장하지 않을까 상대되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좀 우리 재택근무가 이제 그런 거에 영향을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회사도 이제 시총이 1,718억, 매출액이 376억, 영업이익이 72억, 퍼 역시 이제 8.47로서 다른 이제 코스닥의 어떤 종목들보다도 일단은 약간 퍼가 좀 낮죠. 네, 그러네요. 점점 갈수록 낮아지는 모습 보이고요. 이 종목도 이제 N게임이 상한가 친 날은 역시 외국인하고 투신이 많이 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올라가는 그렇습니다.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엠텍은 아직은 실적 모멘텀이 제한적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좋게 보지 않았었어요. 그 점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 뭡니까 이 제목은 그 아리엔타 호스가 나오기 전에 이제 자료를 그렇죠, 이제 맞습니다. 나온 건데 네네. 어쨌든 간에 이 회사는 이제 73년에 12월에 설립이 됐고요. 그다음에 97년에 상장이 됐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철강 포장 및 철강 부연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의 페로망간 공장, 동판 재공장 등을 일단은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은 포장 작업이 58%, 철강 원료가 28%, 위탁 운영이 11%, 엔지니어링이 약 1.5% 정도 되고요. 작년에 매출액은 이제 줄었어요. 영업이익도 줄었어요. 그래서 네. 영업 매출액이 2,500억에서 11% 줄었고 영업이익도 11% 줄어서 일단은 우리 증권가에 어느 했을 때는 좋게 안 봤던 종목이에요. 네. 올해도 연간 매출액이 2,827억, 영업이익은 103억에서 매출액은 늘어나는데 네. 영업이익은 이제 줄어드는 거로 이제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좋게 본 건 철강 경기가 회복 중에 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실적으로 개선되고 보는데 이번에 이제 호수 관련해 가지고 주가가 이제 그러네요. 갑자기 올랐는데 어쨌든 간에 이 어떤 거 염호 효과 자체를 봐서는 이제 그 현물 가격이 리튬 현물 가격이 2배 이상 올랐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2018년에 인수한 이제 옴브레 무에르토 리튬을 생산해서 현 시대를 적용할 경우에 이제 누적 매출이 35조에 달한다. 이런 전망이 나왔죠. 그래서 지난해 이제 염호의 리틀 매장량이 인수 당시 추산한 220만 톤인데 6배가 늘어났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업계 최고 수준의 이제 전문 업체 미국의 몽고메리가 국제 공인 규정에 따라 수행했으니까 뭐 이 회사 자체의 어떤 평가가 그런 게 아니라 아니다. 이제 네. 공인기관에서 이제 평가를 받은 거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리튬은 이제 전기차 배터리의 어떤 필수 소재이기 때문에 네. 계속 가격은 이제 오르지 않겠나 가지고 계속 좋게 봤는데 어쨌든 간에 신한 금융투자에서는 리튬 플랜트 연간 생산량이 2023년 2만 5천 톤에서 2028년에서는 이제 5만 5천 톤까지 약 2배 이상 네.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역시 시총은 커요. 4,706억, 매출액 2,800억, 영업이익 131억인데 역시 포스코보다 퍼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나 되고요. 마찬가지로 상한가를 2번 기록했는데 역시 상한가 첫날은 이제 투신하고 외국인이 많이 샀죠. 네, 외국인이 그렇죠. 엄청나게 샀어요. 7,800억. 어. 그래서 78억. 이게 100만 원이니까 많이 네. 올라간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피처는 이제 전기 충전 사업 추가해가지고 이제 전기 사업, 충전소 사업 추가를 했는데 이 회사는 92년에 설립이 되고 2010년에 포스피 상장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유선 방송 업체거든요. 네. 유선 방송 업체는 이제 이런 전기 충전소 일단 진출한다 해가지고 이날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사실은 뭐 유선 방송하고는 이제 맞지 않는 업종이죠. 근데 이 회사는 이제 실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영업이익도 지난 4분기에 2020년에는 무려 전년 동기에 46% 감소했고 그다음에 당기순이익도 이제 무려 400억 적자를 기록을 했었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전기차 충전소 사업 진출의 기대감으로 이제 주총 안건으로 들어갔다는 거. 아주 이제 이런 어떤 그 회사인데 현대피처는 이제 디스플레이 스크린 통해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어떤 회사인데 기업 메시징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매각 해외 투자사 수십 곳이 러브콜이 있는다 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종목은 이제 우리 매출액이 5,500억, 2,900억, 영업이익이 408억. 그다음에 이제 퍼도 한 10 정도 수준에 있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한가 칠 때는 이 종목은 특이하게 외국이나 기관은 팔았는데 네. 어떤 세력들이 오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세력들이 올라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또 오프닝 벨 어느덧 마무리할 시점인데요. 오늘도 치열한 매매 전략이 오가는 오전장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오프닝 벨과 함께 하시면서 좋은 투자 전략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월요일 오전에, 아니 월요일이 아니죠. 오늘 월요일인데 내일 화요일 오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